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갔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점진적인 상승 마감이 보여졌습니다. 이날 보스턴 연은 총재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급선무라고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70bp 기준금리 인상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한 것인데 다음 달 FOMC에서 페드가 50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75bp 인상도 부각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오후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페드가 금리를 다음 달 75bp 인상시킬 확률은 14.6%에서 24.2%로 상승시켰고요. 이어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827%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531%까지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의류 쪽이 되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신발 및 의류 업체인 이 플라커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갭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JD.com, 징동닷컴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의 반등은 물론이거니와 상승을 보여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국제유가 WTI 기준 80.08달러로 마이너스 1.9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75bp 금리 인상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이 흐름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감안을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경기의 선행지수 역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는 이미 침체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FOMC 의사록에 시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금리를 고점을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해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2조 달러 옵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가장 커질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마도 이 뉴스가 만드는 방향성이 한동안 시장을 상승이 나온다면 꾸준한 상승을 만들 것이고 하락이 나온다면 꾸준한 하락을 며칠 동안은 연결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상장사에서 몇몇 기업들의 자본 잠식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자본 확충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타이밍에 자본 확충을 이제 추진을 한다? 조건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본 확충에 실패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진행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공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야 이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패한다? 그럼 말 그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보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본 잠식 기업들 절대 안 보는 게 최우선 베스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사는 집들 없어지고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구 TV는 물론이거니와 이 뭐 자동차나 이 오래 쓰는 내구재들의 기업들의 판매가 줄어들고 재고 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손실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거, 요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자동차에 대해서 뭐 지금 예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쪽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특히나 현대나 이런 데는 P가 붙어 있었잖아요. 프리미엄 P. 근데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 자, 그러면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예약 수량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많이 팔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고점을 찍다가도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내구재는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류 쪽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플라커나 갭 같은 곳에서 야 이거 실적 괜찮은데?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등산이랑 낚시, 캠핑 역시도 이 아웃도어 시장이 재폭발이 되면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한국도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실적 엮어서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죠. 자, 물론 중간 가격대의 제품들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품 아니면은 SPA 이러한 쪽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 쪽에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전에 2013, 14년만큼의 파급력은 안 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증가를 하고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하나 터지게 된다면 실적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 추가적으로 우리 쪽에서 판매하는 이런 통로가 열리는지 요거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하고 PCB 같은 경우에는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빠져갖고 저점에서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유지해주는 모습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CB 같은 경우에는 DDR5랑 엮여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갈라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국상 변압기 반덤핑 관세 승소 요 내용 나왔습니다. 현대 일렉이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일렉 말고도 다양한 이 현대 변압기 관련으로 이제 엮여있는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이 세금이 줄어들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거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니까요. 로봇 수술 장비 이쪽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해외 쪽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확장이 되었을 때 나중에는 유지보수 관련으로 혹은 부품 판매 관련으로도까지 생각을 해서 봤을 때 이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봇 수출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랑도 나중에 엮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9월달부터 말씀드렸던 배당 시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는 빠졌는데 배당률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랑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시장이 안 좋더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한번 들어오셔서 어떤 게 있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시작을 했는데, 자, 이번 주도 한번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61선 지지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현재 위치에서 횡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을 때 그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꼭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너빌리티.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다시금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에너빌리티는 풍력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해상 풍력은 한국의 1등 사업자입니다. 해외 쪽에 수출을 주로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라는 탄탄한 시장을 바탕으로 해외 쪽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이 예전처럼 풍력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자력 역할은 여전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시공 능력이나 경험 같은 경우에는 해외가 봤을 때에도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건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괜찮겠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 다시금 또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었는데 수소도 확실하게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이고 이외에 수철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재활용 부분도 언제 다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은 두산에게는 항상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온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다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뉴스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순서대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요때 약간 떨어졌잖아요. 근데 윗골이 달린 걸 보면은 야, 이거 또 올라가나 싶더니 차익 실현 나온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만드는 모양이었는데 딱 보니까 외국인이 사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던 것인데 오로지 개인들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이 털렸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 수급만 조금 더 연결이 돼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야, 이 수급만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걸 보더라도 개인 마이너스 외국인 기관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수급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61선 이게 생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61선 위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노선 본다라고 하더라도 21선까지는 보면 좋긴 한데 그래도 61선 위가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 목표를 우리 어디를 잡으면 좋겠냐? 481선을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뚫으면 241선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인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만원 부근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을 총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두산은 너무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건드릴 거 없으니까 뉴스는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자,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이게 저번에 금요일 날에도 오로지 개인만 털렸다. 이 금요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수급만으로도 매수할 만한 근거가 되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연결이 되는지 요거 한번 포인트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으로서는 6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게 이게 베스트다. 그래서 61선 위에 있다면 이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을 때 1차적인 저항은 481선이 되어 것이고 여기를 뚫었을 땐 2만원 언더 조금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2만원까지라고 얘기를 하냐? 그때 가면 또 그때에 맞는 상황별 전략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들 보시면서 에너빌리티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이 60일선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 약간 지루해 보이긴 해도 이게 진짜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의 이 급등 예상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찍어서 올리는 거 있는데 오늘도 올릴 예정이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좀 시선을 넓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다시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